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입니다. 긴 연휴로 귀성길이 분산되면서 고향을 찾는 발길도 예년보다 수월했는데요. 일찍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성묘를 드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분해진 추석 연휴 표정을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맞아 깔끔히 단장을 마친 광주 영락공원.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묘비마다 조상을 추모하는 꽃이 정성스럽게 올려지고 간단한 차례 음식으로 조상의 음덕을 기원합니다. 긴 연휴 덕분에 다른 해보다 일찍 성묘를 마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도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묘를 하고 내일 차례를 지내고 이제 어머니가 또 고령이셔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밖에 좀 나들이를 갔다가 가을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관광지에는 연휴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북적입니다. 모처럼 만난 사촌들과 장난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너고 대나무 아래에서 쌓은 소중한 추억은 그림으로 남겨집니다. 인사드릴 분은 먼저 좀 인사드리고 이제 후반에 남은 연휴에는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긴 연휴를 이용해 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와 경상도 등 각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이제 막 시작되는 가을의 정취를 남도에서 느끼고 싶은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이모네 가족은 창원에서 왔고 우리는 김해에서 담양으로 짧게 여행하러 왔어요. 그냥 광주 한번 돌아보고 여기 담양 호수도 가보고 싶어요. 도심 속에서도 때마침 벼룩시장이 열리면서 명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아기랑 나와서 선물을 좀 주려고 잘 못하지만 엄마랑 인형 뽑기를 해서 각각 하나씩 뽑아가지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일주일 동안의 소중한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성묘와 나들이 등 각자의 방식으로 시민들은 차분한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 오늘은 보성으로 떠납니다. 어르신들의 푸짐한 밥상을 위한 실버유리 교실과 소년소녀 합창단을 지원하는 데 소중한 기부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 회관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 보성에서 나는 갖가지 식재료가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그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녹차, 떡갈비를 만들 거예요. 어머니 뭐 만든다고요? 떡갈비. 양파와 버섯을 다져 고기와 섞은 뒤 찰지게 치댑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상에 차려질 맛있는 떡갈비 생각에 한껏 신이 났습니다. 집에 갖고 와갖고 이제 저녁에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라.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90개 경로당을 돌며 찾아가는 실버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는 모두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풍부하게 먹거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모두 웃으시면서 아주 즐겁게 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동 약자를 위해 가게의 문턱을 낮추는 데도 쓰입니다. 군민들이 자주 찾는 26개 가게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문화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소년소녀 합창단도 창설됐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38명이 합창단에 가입해 올 연말 공연을 목표로 주말마다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랄지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뭔지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소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데 고향사랑 기부금이 사용됐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이 소중한 곳, 소중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관심은 대통령이 언급한 아리백 산단이
어디에 지정되고 몇 개나 지정될 것인지인데 지자체들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서남해안의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서남해안 이쪽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든지 어쨌든 뭔 수를 좀 내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로 좀 최대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대통령의 언급 이후 보름 만인 지난 7월 10일 대통령실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알리백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알리백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추진한다는 것. 대통령은 특별법에 규제 제로와 파격적인 교육 정규 여건의 지원 방안, 파격적 전기 요금 할인 등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리백 산단 후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전남 서남권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다수 지자체의 주목을 끌면서 철저한 보완 유지 속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별법은 당초 입법 목표 기간이었던 지난 9월을 넘겼습니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발전사업 허가권 시도지사 권한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사업 확대 지원, 세제 감면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전남도도 100일 플랜을 가동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권 지역에 알리백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무안, 해남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지역이 알리백 산단의 첫 번째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1호 시범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기획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부 개방 행사에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 노동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시민활동가는 지난 2023년에 같은 문제로 진정을 제기해 차별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는데도 광주시가 기획하는 오는 9일 정상개방 행사에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9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인증을 기원하기 위해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 1인 가구는 22만 1000여 명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35.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는 20대가 4만 5천여 가구로 가장 많고 30대는 3만 8천여 가구 등으로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거주지별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단독주택 38.2%, 주택 이외의 거처 7.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세 미납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는 1명의 외국인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는 광주에서 8억 7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